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위행위를 하시는 방식이 여러분의 성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류지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성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발기부전이나 조루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의사로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남자이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잘 압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남자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위행위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와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3번째 실수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변화하고 싶다면 변화라고 적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소중합니다. 제가 직접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위를 하실 때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하시나요? 같은 손, 같은 세기, 같은 자세, 같은 속도로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편하니까요. 익숙하니까요. 되던 방식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큰 실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데스 그립, 우리말로 죽음의 악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이름이 붙었을까요? 강한 압력으로 반복적인 자극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성기는 오직 그 패턴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성관계에서 배우자의 질은 여러분 손만큼 세게 조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관계에서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발기가 약해지거나 아예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고 성적 조건화에 관한 연구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 아시죠? 우리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합니다. 매번 같은 강한 자극만 주면 몸은 그것만 자극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67세 환자분이 오셨어요. 부인과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젊을 때부터 4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자위를 해오셨대요. 혼자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인과 함께 할 때는 발기가 잘 안 된다고요. 전형적인 데스 그립 증후군이었습니다. 다행히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단조로움을 깨는 겁니다. 자위할 때 변화를 주세요. 손을 바꿔보세요. 오른손 잡이시면 왼손으로 해보세요. 압력을 줄여보세요. 세게 쥐지 마시고 가볍게 만져보세요. 자세를 바꿔보세요. 윤활제를 사용해보세요. 콘돔을 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 성관계와 비슷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성기를 재프로그래밍해서 더 부드럽고 다양한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성적 지구력도 좋아지고 사정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방식으로 자위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민감성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여러분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해외에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위를 그냥 빨리 해치워야 할 일처럼 생각하시나요? 100m 달리기처럼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오랜 습관이라서요.
빨리 끝내는 게 실용적이고 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사정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면 그것이 조루로 이어집니다. 뇌와 몸에게 속도가 전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은 한번 굳어지면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제 30년 임상 경험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 급함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수행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수행 불안. 이게 발기의 진짜 적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친밀한 순간이 싸움터가 되어버려요. 더 오래 하고 싶어도 발기부전이나 조루가 생기는 겁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습관이 몸의 반응을 형성합니다. 급한 자위는 신경계를 훈련시켜서 너무 빨리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자위를 5분 안에 끝내셨대요. 습관이 되어서요. 그런데 재혼을 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새 부인과 관계할 때 1분도 안 돼서 사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관계 자체를 피하시게 됐대요. 제가 천천히 하는 연습을 알려드렸고 몇 달 후에 많이 좋아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m 달리기를 마라톤으로 바꾸세요. 급하지 않은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세요. 몸의 감각을 탐색하세요. 절정을 향해 달리는 대신 흥분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세요. 사정 직전까지 갔다가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리듬을 바꾸세요. 이 성적 훈련이 사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성적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부담 없이 10분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성 건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요? 주로 조루가 문제라면 댓글에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단단한 발기를 유지하는 게 더 문제라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둘 다 해당된다면 3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실제 필요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단조로움과 급함이 어떻게 해가 되는지 이해하셨죠? 다음 실수는 더 흔하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건강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게 제 환자분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포르노가 그냥 흥분을 깨우는 무해한 도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위에 재미를 더하거나 외로운 순간을 채워주는 것으로요. 어차피 클릭 한 번이면 언제든 볼 수 있고 항상 자극적이니까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 욕구를 다시 살리는 빠른 해결책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적 수행 능력을 해치는 세 번째 큰 실수입니다. 포르노를 뇌를 위한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해보세요.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고 하지만 영양가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어요. 과학과 제 30년 경험이 가르쳐준 진실은 포르노가 뇌를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새로움과 강렬함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배우자가 덜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되어서 발기를 이루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포르노 소비는 뇌를 재배선에서 점점 더 극단적인 자극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이건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반복된 패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부인과 30년 넘게 해로하신 분인데 언젠가부터 부인에게 성적 흥미가 안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포르노를 자주 보시게 됐대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나중에는 매일, 그것도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셨대요. 부인과 있을 때는 발기가 안 되는데 포르노 볼 때는 됐다고요. 전형적인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세요. 포르노 없이 자위해보세요. 오직 상상력만 사용해서요.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가장 강력한 성적 기관입니다. 과거의 실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판타지를 만들어 보세요. 몸의 물리적 감각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 과자극 없이 마음을 자극하는 대안들을 시도해보세요. 에로틱 문학이나 감각적인 오디오 콘텐츠 같은 것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화면 없이 자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성적 민감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자주 보는 질문들이에요. 첫째, 애징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징이 뭐냐면 사정 직전까지 갔다가 멈추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해로우냐고요? 제대로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사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되거든요. 다만 너무 자주 하거나 매번 사정 없이 끝내면 전립선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둘째, 자위 빈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얼마나 자주 해도 되냐고요?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서너 번 정도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범위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실수만 피하시면 됩니다. 셋째, 전립선 수술 후 성기능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술 후에 발기가 안 되거나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요. 이건 수술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전립선 수술 후에는 역행성 사정이라고 해서 정액이 방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신경 손상으로 발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됩니다. 약물 치료나 재활 훈련도 있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상상할 때 특정 사람을 떠올리는 게 괜찮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상력입니다. 포르노의 문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건 건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이혼하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성 건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 취미 활동, 때로는 전문 상담을 통해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하게 해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이 외로움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자위의 3가지 실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단조로움, 급함, 그리고 포르노요. 우리는 남성 성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행 불안을 자신감으로, 체념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요.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죽음의 악력이 실제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요. 급한 자위가 몸을 조루로 훈련시킨다는 것을요. 포르노가 뇌를 둔감하게 만들어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경 가소성, 다양성을 탐색하려는 의지, 이런 습관들에 맞서는 용기가 성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느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적 지구력을 통제하는 남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친밀한 순간을 사는 남자가요? 이런 변화들, 윤활제나 콘돔으로 자위의 변화를 주는 것, 흥분의 파도를 타는 것, 포르노 대신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 건강에 대한 약속이고 여전히 충만하게 살고 싶은 순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와닿으셨다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친구에게, 형제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남자에게요.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남성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60대 이후에도 번영하는 삶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함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여전히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과 성 기능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류지연이었습니다.